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DOBS 화마만 소리 방송 앵커 최용숙입니다.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잘들 계시는지요? 오늘 저는요, 이렇게 뒤에 보이는 유명한 도예가 작품인데요. 경남 하동군에 있는 진교면 백년리에 제가 오늘 이 도예가 선생님 댁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동안에 고려다환을 부활시키려고 정말 온 그 일생을 다 바치신 길성도예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소중한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제가 오늘 이곳에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우리 길성 선생님의 그 따님이 모든 작품을 다 이 물려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작품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고려 다환을 갖다가 그 부활시키시느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동, 그러니까 경남 하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흑의 마을이, 흑의 마을이라 그러죠? 여기 흑의 마을이라 그러잖아. 흑의 마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이 선생님의 기운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도자기에 대한 뭐 이 지식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보는 눈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물항아리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평생을 이렇게 고려다환을 부활시키느냐고 애쓰셨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아유, 여기 와서 보니까 다 갖고 싶어져. 다 갖고 싶어 여기. 지금 이쪽 방에 있는 것들은 네. 이전부터 하셨던 기법별로 기법별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네.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자기가 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길성 있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따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 제대로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길성도의 길기정입니다. 네. 기정. 길정. 예. 기- 길기정. 길기정. 네네. 이름을 그렇게 따셨구나. 좋네 이름이. 이름 자체가 길기정. 좀 터기자의 고들정자를 써서. 그러니까 너무 좋네. 네. 아니 또 이 이목구비에서도 느껴져. 오늘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설명. 왜냐면 여기가 아까 그 앞에 조금 무슨 고려다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쪽은 찻잔 쪽의 흙들은 네. 아니고요. 네. 이전에 기법별로니까 뭐 분청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작업을. 그래서 경주에서 작업할 때는 그쪽에 이제 분청을 할 수 있는 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청 계열을 작업을 거기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자 이쪽에 보시면 이런 백자들 그리고 이게 충북 단양 쪽의 백자예요. 요런 약간 옥색이 도는 백자. 네. 이제 저 백자 쪽을 작업을 하시다가 저기 한 10년 정도 걸려서 작업이 된 흙이에요. 그다음 저 백자를 작업하면서 여기에 청자 다양한 청자 약간 네. 이렇게 보통 보시는 청빛하고 좀 틀리죠. 예. 약간 이렇게 숯빛이 도는 예. 이게 이제 자연적인 색으로 이렇게 발색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들어오는 백자를 색이라고. 하면서 이런 청자까지 작업을 일단은 완성을 하시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보면 보통 분청이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청자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분청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를 분청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청하고 청자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게 돼서 같은 청자 유약을使用를 했을 때는 청자 느낌이 나서 분청자 계열로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구분을 많이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이런 도조 작업들 한때는 하셨었고 네. 분청에서 이렇게 분을 발라서 철이라고 하는 우리 녹 같은 그런 걸로 그림을 그려서 불을 떼서 이렇게 문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런 거를 보통 인화문이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분을 집어넣어서 상감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 요게 이제 보통 이쪽 경상도 지역의 분청을 대표하는 기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전라도 쪽의 분청은 이렇게 철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청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기법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이런 분청에서도 이렇게 분을 네. 깊이 있게 씌워서 이렇게 분백자 계열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런 접시 작업을 할 때 여기도 이걸 지금 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 보시면 이렇게 석류 기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유약으로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화적인 작업도 많이 하셨었고, 이런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보통 도자기가 부를 때는 온도에 의해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자기가마를 부를 때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 1250도 이상을 고온에서 소송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분청이든 네. 백자든 청자든 간에. 네. 그래서 언뜻 아까 보실 때 물항아리 같다는 저것도 보기는 옹기처럼 보이는데, 옹기는 보통 우리가 독이라 그래서 1100도 미만에서 불을 떼요. 그래서 옹기 흙을 가지고 불을 떼어주게 되면 이게 이 백자나 이런 자기가마에 불을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요. 흙이 네. 약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런 거는 그런 걸 보강을 다 해서 자기화를 시켜놓은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이런 기법은 도자사에는 없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라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법을. 네. 그래서 언뜻 보시면 옹기처럼 독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백자와 같은 1250도 이상에서 고온 소성이 되어진 그릇이에요. 근데 이제 불 때는 그 불살에 의해서 이렇게 무늬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네, 흙에 있는 철분이 불살이 데이면서 이렇게 발색이 철발색처럼 이렇게 무늬가 나와지고 재가 올라가서 유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때는 방식은 옹기나 이런 기법 토기처럼 불을 때는 어떤 양식을 해서 불을 소송을 하는데, 온도 자체는 굉장히 고온에서 1250도까지 올려서 백자와 같은 자기 온도에서 불을 때는 도자기로 치면 자기화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라 토기에서 발전을 시켰다 해서 신라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기법은. 그래서 조금 독특한 기법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설명드리기에는 좀 종류가 많아서. 네. 그래서 아까 보시는 접시 같은 경우도 예. 유약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주 약하게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해서 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우리나라 미나의 느낌 그런 거를 좀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백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우리가 왕실 백자에서 맞아요. 청아백자라 하는 거의 대표에서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모란문이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쫙 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 이게 석류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거는 거의 FM적인 한국의 이제 청아백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 오길 잘했네. 정말 오길 잘했네. 여기에 보시면 예. 그 도자기라고 하는 전반적인 모든 기법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작업을 다 하셨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네. 다 하신 거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한 가지 기법을 하겠다 했으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예를 들면 이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단청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와당이라 그러죠. 기와에 있는 그런 걸 응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거의 1년을 이 기법 이외의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에서 완성이 되면 1년 정도 있다 전시 한번 하고 다음 작업 넘어가시고. 그래서 기법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한 번에 된 것들이 아니고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지나게 되는 거죠. 역사네 역사. 역사네요. 근데 좀 욕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의 전 종목을 다 해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흙에 대한 실험.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접시 같은 거 그림을 그리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베이스 깔려 있는 색깔들이 일반 물감이 아니고 흙을 가지고 물감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단하네. 이런 거는 이제 흙이 붉은색 흙이라 그래서 구워보면 특히 고온으로 올리면 붉은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 흰 흙이라도 구우면 붉은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광물성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테스트를 계속해서 그 온도에서 그 발색이 하는 걸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감처럼 만들어 쓰는데, 이 보통 도자기는 만들고 굽고 나면 한 20%가 줄어요. 만들 때보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만들었던 게 마르면서 줄고 초벌되면서 줄고 재벌되면서 더 줄어들어가서 지금 크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흙들마다 수축률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축이 틀리다 보면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맞추어줘서 이런 거 물감화를 하는 어떤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흙을
전국에 있는 흙 보이는 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가져다 틀리니까. 이렇게 언뜻 네. 봐서 그렇겠네요. 저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건 어려운 기법이네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흙 채취를 다 진짜 그 해야 문제가 되겠네, 이제 실험도 해야 도자기에 그리는 건 일반 종이에 그리는 거 틀리게 구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 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칠할 마음에 때는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칠할 색깔이 때 또. 그 색상이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좀 있게 되죠. 근데 요즘들은 또 현대화되어 있는 색깔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건 이제 한국적인 예. 단청을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예. 부은 거고. 지금 이것도 도자기예요. 저는 나무처럼 이런 걸 좋아해요. 옛날에 이게 전 이런 걸 좋아해요. 돼지 밥그릇 그거를 이제 도자기 소 저기 이거는 이제 예전 염을 자개사에 주는 이거 거, 돼지 염을. 돼지가 쓰던 예. 저 이런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수반으로 예. 도자기화 시킨 거고. 이런 좀 현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청이라 그러면 있고 진사라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빛깔을 내는 유약을 진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백자에다가 진사라는 유약을 쓴 거고 이쪽은 분청에 진사 유약을 쓰는 건데 이제 분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이미지. 그다음 백자가 주는 이거는 이미지 약간 거고. 저기 그 청나라 같은 그런. 이런 기법들이 초창기 때 초기 때 아버지가 경주에서 이런 조각 작업을 하시면서 분청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기법들이에요. 이렇게 조각을 해서 흡요를 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한 와 이거 탐난다 이거는. 앞에 저만이를 이렇게 해서 유리해서 찻잔. 차차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섬룡회화 기법이라 그래서 안에 보시면 천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천을 붙여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버지 거의 지금 7년 김동길 넘게. 선생님 작품도 이런 기법으로 예, 이 한 거죠? 기법에 왜냐하면 예. 이 기법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이게 아주 예전에 이 기법 거의 한 30년 전에 아버지가 기법을 개발을 하신 건데 나중에 나이 드시면 그림 그리시고 싶으셔서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이게 근데 왜냐면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종이보다 종이나 전에 그리는 느낌이 좀 안 나요. 특히 우리나라 수묵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서 천에다가. 그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개발하신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 없어질 때 그림 그리고 싶으셔서 한 기법인데 요즘 이제 조상화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그림 느낌 나는 그런 작업들을 작업을 하세요 지금들. 그래서 이 기법이 굉장히 잘하시네. 좋은 기법이에요. 없는 기법. 이것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이 이제 찻잔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방의 거는 이쪽 화동 지역에 있는 여기는 지금. 야.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게 틀린 게 옆방에도 지금 백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를 드리기에 불 때는 온도에 의해서 도자기 구분한다 얘기했는데 여기 거는 불 때는 온도는 1250도까지 올려서 자기에서 소성이 되는 건데 같은 백자인데 이쪽에 있는 백자는 연질 백자라고 그래요. 연질. 네, 연질 백자라는 게 불 때는 온도상으로서 봤을 때는 위압 자체는 자기화되는 온도에서 불을 떼는데 흙 자체는 깨어보면 옹기처럼 구멍이 있어서 숨 쉬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흙이. 그래서 원래 백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깨서 보게 연질 되면 백자? 예, 여기 것들은 연질 백자라 그래요. 이쪽 흙으로 작업이 되는 특이하게. 그래서 요거는 옹기처럼 숨 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물을 담든지 차를 담았을 때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용기를 쓸 수가 있어요. 정수력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차 도구나 이런 찻잔 쪽으로 작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흙이 굉장히 좀 틀려요. 여기 것들은. 그래서 좀 쓰다 보면 차에 있는 탄닌이나 카페인 성분들을 흡수를 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 찻잔들이 필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도 정수를 시키고 차에 있는 독성 뭐 약간 좀 강한 성분들을 조금 순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찻잔은 따로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곳이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년리. 그래서 여기 규성 우리 선생님, 도예가 선생님
있는 이곳이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정동원 길도 있잖아, 그죠? 네, 바로 위에. 이거 콱 하면 이거 엄청난 거. 이거 콱 하면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주려고 동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길성교회가 선생님께서 애정을 갖고 우리 정동원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그리고 마무리하게. 이 녀석 너무 잘하더라고 지가. 왜냐면 동원이하고 동원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잘하니까. 친분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동원이 잘 되라고 이렇게 그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경남 하동에 와서 우리 길성교회가 선생님 또 맨 이름이 길기정 그러니까 따님이에요. 길기정 따님이 또 이렇게 아버지의 기술을 다 이어서 앞으로 이게 아마 길성교회가 선생님의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따님이 오늘 설명을 정말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요. 또 기성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이런 우리 교회 쪽에 정말 뿌리를 내려서 역사가 잘 이렇게 미래 세대가 잘 이걸 보고 배움의 그게 길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함께 정말 고맙습니다. 먼 길 감사하고요. 네. 강아지 잘 키우겠습니다. 강아지 제가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TBS 한마음한 소리 방송 앵커 최용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세요. 네, 정동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